끝없이 질주하는 강대국 한국의 해외 무기 수출 소식. 한국의 놀라운 무기 개발 기술력을 전 세계가 극찬하는 이유. 호주에서 최종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대전차 미사일 시험 발사마저도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채널명 대고구려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K9 자주포처럼 해외 수출 명품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한국산 K21 장갑차의 개량형. 현재 한국군은 최첨단 전투 장갑차 K21 보병 전투차를 활용해 여러가지 개량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려 400대 수주 경쟁, 호주의 수출을 도전하기 위해 레드백 장갑차로 개량되어 2022년에 결판나는 호주 수출 경쟁,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수주 대결이 진행되고 있죠. 2021년 3월 한국은 모형 제품이 아닌 레드백 장갑차 실물 공개에 이어서 대전차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완벽하게 성공해 대한민국의 신속한 기술 개발력을 과시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되는 대전차 미사일은 한국군도 사용하는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이며 1효 사거리 8km, 2단 로켓 텐단 방식의 성형 자격탄,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 포켓 기능과 CCD 듀얼 광학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호주군이 사용하는 스파이크 미사일에 적용된 기술력은 한국의 첨검 미사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호주가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하려는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은 향후 전술 차량 탑재용 한국산 첨검 미사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산 무기가 해외 수출 수주를 도전해 수주 성공 완료까지 도달한 모습을 보듯 한국이 개발한 K21 장갑차 플랫폼의 초대박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력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호주군이 주문한 장갑차의 필수 조건인 900마력 KA500 디젤 엔진과 고무 박힌 궤도, 유기엽식 현수 장치, 30mm 기관포를 탑재했으며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수주 경쟁에서 독일산 장갑차보다 유리한 결정적인 장점은 레드백 포탑의 설계와 제작에 한국의 업체와 호주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이 선정될 경우 호주 현지에 생산 기지를 만들 예정인데 최근 호주군의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군의 K9 자주포가 당당히 수출 선정됐기에 K9 자주포와 레드백이 생산 기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핵심적인 장점이 있죠. 이로써 한국산 장갑차는 독일산 장갑차와 달리 최상급 성능 말고도 저렴한 가격, 생산 가성비까지 동시에 성립시킨 것입니다. 고무 궤도와 K9 자주포의 차체에서 증명된 명품 한국산 유기엽 현수 장치가 주는 편안한 승차감도 포함되는군요. 레드백처럼 K21 플랫폼을 도입하는 국가는 기계화 부대를 편성할 때 한국산 부품으로 모든 장비를 통일시켜 저렴한 가격과 장비 보급에서 확고한 장점을 획득하는 등 무기 수출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독자적인 플랫폼, 한국의 자주국방, 국산 기술력이 적용된 기가 플랫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K9 자주포에 이어서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를 선정한다면 한국산 무기에 뛰어난 신뢰성을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은 한국산 무기를 전 세계 국가들이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레드백 장갑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순조롭게 무기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고의 명품 무기를 만들겠다는 한국인의 진정한 투지와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레드백 장갑차의 대전차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산 무기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있군요. 몇몇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에서는 무기 해외 수출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스 플러스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 극미의 판타지 같아. 무엇보다 이 녀석 한국산 주제에 지나치게 외관이 멋지잖아. 러시아 신형 무기를 보는 것보다 더 기분 나빠.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위장도색과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결과에 헛웃음이 나온다. 한편 일본의 해외 수출 계획은 움직이지 않아. 미쓰비시 중공업 셀러리맨들은 전부 도망갔냐. 레드백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독일의 두꺼운 장갑을 씌운
푸마 보병 전투차보다 무거운 중량의 장갑차가 되는 걸까? 과장해서 레드백 장갑차란 장갑차라기보다는 순항전차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야지. 한국이 얽힌 무기 사업은 대체로 실패한다. 군사기술에 관해서는 자국의 무기도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고 트러블이 계속되는데 제대로 완성된 게 있었을까? 일본제 무기와 비교하면 천박할 정도로 형편없는 게 한국제 무기의 실상이야. 그렇게 자랑하는 일본 제품을 아무도 사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외국은 착한 아이라서 한국 제품을 사는 거야. 당신도 알고 있잖아. 사실은 일본제 무기가 쓰레기인 것. 호주는 도요타 자동차도 외면하고 있어. 한국을 옹호하는 입헌민주당 좌익들에게 슬픈 소식. 레드백 전투차의 원형 K-21 전투차는 장비 결함과 부품 데이터 조작으로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현재는 어디까지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테스트에도 허점이 발생하겠지. 한국의 전투 차량은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지. 일본의 전투 차량은 구매자가 없어. 2차 세계대전에서 다른 국가의 기갑 차량에도 이길 수 없었던 오물 수준의 기갑 차량을 생산하는 게 일본이니까 일본인 이외에는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지극히 당연해. 차체 중량이 아주 무거운 레드백 장갑차는 커다란 엔진으로 기동성이 우수하고 장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운전자보다는 탑승하는 보병들이 편리할 것. 무엇보다 신형 무기니까 좋아. 전형적인 한국의 카탈로그 스펙 날조네. 실전에 투입되면 스파이크 미사일을 장착하지도 못하고 포탑이 무너질 거야.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과 K-21 장갑차를 개발할 때보다 더욱 열심히 만든 것이라고 들었는데 자위대처럼 자국산이 우선인 것을 먼저 알아주었으면 해. 한국산은 독일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틀러리. 독일산보다 싸니까 한국산이 추첨될 가능성도 조금 있지만 한국산 제품이 호주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리 없어. 역시 거대한 나라. 한국 형님은 달라. 세계 GDP 경제 랭킹에서도 10위. 군사력에서도 드디어 일본을 제칠 때가 왔다. 자고 일어나면 한국군 장갑차를 밀어내고 일본의 차세대 장갑차가 깜짝 후보로 선정되었으면 좋겠어. 한국은 전차 파워팩마저도 개발에 실패했으니까 기갑 무기에 관해서는 일본산으로 대체하는 게 최선이야. 호주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한국은 엔진이 없는 전차를 터키에 팔았었지. 알맹이가 없어도 전차는 팔린다. 일본은 질퍽질퍽 늪지와 같아 알맹이가 있어도 전차는 팔리지 않는다. 결함도 없는데 문제가 뭐야? 한국제 장갑차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둥 전혀 관심 없지만 랄까 항상 계약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나빠지면 속임수 기사를 작성하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에 일본은 관심이 없다. 레드백 장갑차가 대전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질투와 열등감을 보이고 있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주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레드백 장갑차. 2022년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에 레드백 장갑차가 선정되는 순간 한국의 통쾌한 역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